안녕하세요, 닥구입니다. 오늘은 일본 기업에 취직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될 자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면접 질문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자기 분석의 개념과 요령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라는 면접 질문을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직업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자기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꼭 면접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종종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행한 연수에서도 가끔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선 자기 분석이란 쉽게 말해서 나의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지 못하고 또 어떤 상황에 강하고 어떤 상황에 약한지를 깊게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의 사용법을 스스로 숙지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왜 일본에서 일을 하려고 하나요? 라는 영상에서 자기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일본 기업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거의 반드시 받게 될 질문이지만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이거 꼭 일본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이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런 반박에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모든 반박에 대해 준비하고 물음표가 없어질 때까지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자기 분석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질문으로 자기 분석을 시작하려고 하면 당연히 막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 나의 설명서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내용을 전부 글로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만 일단 적어둡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짧게 써야 돼요. 꼭 자기 분석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말과 글, 그리고 그 소재를 다룰 때는 주제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도 마냥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단점은 정말 수도 없이 쓸 수 있으면서 장점을 쓸 때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게 내 장점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남의 눈치를 보게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애초에 나의 부족함은 많이 느끼지만 도무지 내 장점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점을 적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게 내 장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요소를 우선 적어둡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둡시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치고 싶은 단점을 하나만 적어둡시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2가지만 적어둡시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점점 넓혀 나갑니다. 그럼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장점, 잘 참는다. 단점, 지나치게 몰두한다. 우선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참는다를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군대에서 한 일본어 공부, 그리고 4년간의 장거리 연애 경험입니다. 저는 히라가나를 겨우 읽는 상태에서 입대해서 상병 휴가 때 JLPT N1에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격증이란 형태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만났고 그마저도 3일에서 4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한 결과 아내는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본 결과 잘 참는다라는 장점은 그저 힘든 시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정리해서 적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기 객관화로 이어집니다. 자신감과 자만이 다른 것처럼 겸손한 것과 비굴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본인의 장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저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몰두한다를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떠오르는 키워드는 밥을 먹지 않는다, 혼자 일한다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을 때 가장 먼저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버릴 때까지 몰두합니다. 그 결과 체중이 40kg대까지 빠져서 건강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집중해서 일할 때 업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동업보다는 분업을 더 선호하고 학원이나 스터디에 가기보다는 독학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팀플레이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본 결과 지나치게 몰두한다라는 단점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도 사람도 잃기 딱 좋은 아주 위험한 단점입니다. 단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했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에 신경 쓰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먹거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의 몸은 정신론이 아닌 과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발휘하지만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과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모든 발표 수업의 조장,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단체 활동에 익숙해졌고 지금은 한 점포와 지역의 책임자로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할 때는 사무 작업의 작업 효율을 높여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남은 시간을 함께 일하는 시간, 점포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도 함께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처럼 개인적인 항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위처럼 자기 분석이 포함된 답변을 준비하면 추가 질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석은 꼭 면접만을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의 사용 설명서를 미리 준비해둔다면 복잡한 인간관계, 각종 의사결정에 들이는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활자와 육성으로 바꾸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다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취미는 게임이다 라고 한다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재미있으니까. 재미있는 이유는 화려한 영상과 음악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일상과 업무에 주는 영향은 영상, 음향의 최신 기술에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종합예술을 일상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동시에 정신적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 헛소리입니다. 게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것이.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됩니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듣기에도 그럴싸해야 돼요. 나 스스로도 나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